연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때라고 농업의 안전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 농업하고 일본 농업하고 비교도 하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마 뜻깊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희철 선생님 나와주시고 또 태호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사회자 약자하고 장애인 가족들 위주로 진행할 건데 제가 이제 파주시하고 계속적으로 경기도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왜냐면 기초자들만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정책 자금도 많이 들이고 제가 보니까 용인시 있잖아요. 용인시에 보니까 한 7분 정도가 받더라고요. 얼마? 3억 7,500만 원. 내가 아까 어디 산다고 나는 어디 살아? 동패동. 교화 동패동. 아까 어디를 간다 했어? 연천군. 내가 뭐 얘기하는 거야? 동에서 면을 가면 3억 7,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계속 면에서 산 사람. 고향이 누구? 내가 그 얘기, 내가 옛날에는 그랬을 때는 공무원일 때 내가 그런 말 못했는데 그 방법이 있죠. 저한테 살짝 오시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면이고 저는 거기 기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맞춤형 균형귀천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래서 연천군에는 균형귀천 센터가 있다. 파주시 같이 도농도시에는 균형귀천 센터가 있는 곳이 없어요. 없어. 균형귀천 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균형귀천 센터는 연천군밖에 없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에 몇 개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 아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땅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땅이 좋아하는 작물을 심어야 되냐, 본인이 좋아하는 작물을 심어야 되냐. 어떤 거에 대한 그때고 그래. 잠깐만 똑똑해. 땅이 좋아하는 거를 심어야지. 그치? 땅이 좋아하는 심어야지. 연천에 뭐가 유명해요? 율무. 율무 유명해요. 율무 막걸리. 율무 막걸리. 율무 들어보셨어요? 네. 율무 되게 유명해요. 그런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얘기할 건데 균형귀천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요새는 저 균형귀천 하신 분이 이장도 됐어요. 이장. 네? 이장도 돼갖고 이제 이런 균형귀천하고 막 그러는데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마무리하고 천천히 하실 건데 균형귀천 센터 같은 걸 만약에 이제 연천군에 갔어, 아까 말씀하신 배은자 씨처럼 네. 탄현면에 갔어. 탄현면 내가 동에서 읍면으로 가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윤석망을 아주 똑똑해. 윤석망을 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담보로 해서 3억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7,500만 원을 뭐라고? 집산, 농가주택. 3억은 뭐라고? 땅. 그러면 2% 5년 거치 10년 상환. 그게 뭐야? 5년 동안 이자만 내. 3억이면 우리 조 박사. 이자가 얼마예요? 100만 원. 3억이 무슨 100만 원입니까? 2%로 정책자금을 내는 2%가 얼마예요? 60만 원 정도, 50에서 60만 원 정도, 요즘 좀 올랐으니까 그건 고정금리야. 50만 원 정도면 3억을 그냥 줘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주는 거야.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이 됐어. 그때 이제 우리 김양기 의원님 같은 분들은 이제 자충우돌, 농사짓기, 그 다음에 이런 아주 경험 요소를 많은 얘기를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도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면 측량하고 뭐부터 해? 담장부터 싸잖아요. 네? 담장부터.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담장부터 싸. 그래갖고 이제 기존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연말에 되면 뭐 돼? 이세 내놓으라 그러잖아. 네? 그래서 또 트러블이 있고. 이게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극복하고 균형귀천에 성공한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걸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파주시의 의장님 김양기 의원님 뜨거운 박수 주시고 그대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신현석 의원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말 저런 말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시간 말씀드리는 중에 한두 가지만 접목을 하신다 해도 참 저로서는 큰 보람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 작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시작하려고 하실 분도 계시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 뭐 농장 아니면 아까 기술센터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 이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의 내 그 세계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태어나서 파주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묻힐 겁니다. 여기 금천에 지금은 제1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를 그전에는 농업종합고등학교입니다. 거길 졸업하고 서울시립농대를 나와서 또 자영업을 하다가 일본에 농업연수를 가서 우리 파주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세계화 또 아니면은 근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농업고등학교 교육 때 그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는 것이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 한일 농림수산기술교류협회에 상무 되시는 분이 전라도 순천 사세요. 그래서 일본에 실습을 가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73년도 경에는 파주에 어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낮에는 비닐하우스에 일을 해드리고 밤에 일본어를 4시간씩 배웠습니다. 또 그 배움을 끝나고 나서 또 일본에는 그때 당시 오너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자가용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전차 운전도 70년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애농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일본 전국의 농업인 단체가 애농회인데 여기에서 농업고등학교가 있어요. 수도작 재배하는 농반, 또 과수, 낙농 모든 그 농업에 관한 그 분야의 과가 있어서 그 애농회에 초청으로 해서 그 일본 그 오사카 공항은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사카 공항에서 한 2시간 시골로 가면 목장이 있는데 제가 바로 그 목장으로 배치가 됐어요. 애농회 회원직으로. 이렇게 해서 농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이 주인이 엿기를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이 때는 뭐 체격이 좋은 게 아니니까 뭐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나 해서 이제 그런 걸 들어보라 그래서 들었더니 됐대요. 근데 축사에 가서 보니까 사료가 50kg짜리가 있어요. 이걸 들어서 이제 또 방목하는 소도 주고 그
축사 안에 있는 차교소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일본의 신지식 농업, 모든 산업의 신지식이 어떠할 것인가 하고 해서 그걸 배우다가 파주의 농업은 물론이고 다른 사업 쪽에도 신지식을 접목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축낭농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그 종묘사 하는 회사들이 세미나를 하면 거기도 가서 보고 또 농장에도 견학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농업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받아서 한국으로 전달도 하고 또 거기 보배의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의 또 일본의 그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협의도 해나가고 있는데 73년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사정이 어떻게 다르냐. 73년도에는 일본의 조총련계가 판을 칠 때예요. 한국에서 제일 겁나는 나라가 일본의 조총련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일본인 한국 교포들을 전부 납치해서 무슨 배에 타고 가느냐. 만경봉호 들어보셨죠? 만경보에다가 납치를 해서 이북에 데려가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이 아니고 저는 그 일본인들이 식사량이 적다고 해서 집사람이 어떻게 미숫가루를 만들어줬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식사량이 한 공기뿐이 안 돼. 근데 제가 30살 때 갔는데 그때 당시 30살이면 공깃밥 3개, 4개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이제 식사량을 조정하려니까 한 공기 먹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한 공기를 먹고 내 방으로 가서 미숫가루 한 컵을 다 마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한 3개월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열심히 해서 또 인정을 받아서 파주에 와서 농업을 변화시키려고 한 달, 2달, 10달을 실습을 하는 동안에 그 애농회에서는 그 전국의 애농회 회원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2박 3일 정도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회원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홋카이도, 북해도까지 그 회원집을 방문하면서 일본의 농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파주의 농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일본의 생활을 말씀을 드렸고요. 73년도 12월 달에 이제 귀국을 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검천 살았더랬는데 검천의 단위조합을 우선 설득을 해서 일본의 농업하고 교류를
내려라. 그러면 검찰의 농업이 앞서가는 일본의 농업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검찰의 농협은 물론이고 농업까지도 앞서가는 농업을 접목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83년도에 교류 자매결연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농협을 거래를 하실 겁니다만은 요새는 농협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자기 자리가 어디가 적성에 맞나 또 어떻게 해야 조합장을 할 수 있나 이런 감투의식으로만 가지 농협이 경제사업 즉 농산물을 농민이 기르면은 그 농산물을 판매장까지 갖다 주거나 또 그걸 대행을 팔아서 모든 입국관계를 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농민의 판매 관계를 농민은 조합원은 재배만 하고 수송 판매는 조합에서 하고 이런 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채소에 대한 기술 지도는 물론이고 판매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경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농토가 어떤 농토고 그 질이 어떤지 또 위치가 어떤지 이제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농협이나 기술센터하고 대화를 자주 가지시는 게 자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소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2006년도서부터 시의원을 출마를 했는데 6월 초에 이제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콩나물 콩은 6월 달까지 심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콩나물 꽁냥하고 화평면 덕천이라는 데 하고 재배 계약을 몇 개 해줬어요. 지금까지 콩나물 공장은 지금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전에는 대부분이 중국 콩이에요. 미국 콩. 이 두 콩이 한국의 콩나물 공장을 다 유통을 시켜왔는데 그 중에서 저는 덕천리 사람들하고 여기 콩나물 공장하고 매치를 시켜서 계약 재배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우리 콩하고 수입 콩하고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를 한 번만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계약 재배를 시켜줬더니 수확을 해서 콩나물을 길러서 먹어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콩나물이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콩의 콩나물이. 그전에들 할머니들이 왜 콩나물 길렀죠? 그 콩 먹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맛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서부터는 콩나물 공장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거래 유통 관계를 원룸면 농협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재배만 하고 또 콩나물 공장은 길기만 하고
그 다음에 유통관계는 원룸면 농협에서 해서 여기서 공장에서 사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콩의 그 상태가 수분이 몇 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저장을 하려면. 근데 부패가 나온 거야. 수분 함량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 거래가 좀 잘못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을 때까지는 이제 콩나물 가격 여기 거하고 수입 콩하고 이 가격 차이가 톤당 50만 원이 차이가 났어요. 50만 원을 더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저 명색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농민의 그 소득 증대가 될까 해서 콩나물 공장은 해서 원가 계산해서 팔면 되지만 이 농민들은 심어서 자란 벼보다도 더 소득이 많고 다른 채소보다도 더 소득이 많아야 된다는 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로 소득이 톤당 50만 원 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하던 거를 그런 그 신용이 그 수분 측정 관계가 바로 신용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파주시에서 아니면은 경기도에서 이 곡물에 대한 계약 재배가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 그 공장하고 그 재배자들을 많은 그 기술 지도와 또 그 정보와 콩에 대한 재배 관리 이런 거를 다 같이 공유를 해주고 또 농민들은 다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농민들은 이제 가물에 콩나듯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콩은 싹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가물 때 이제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밭에다가 물 주기가 어렵잖아요. 논에다가 심어서 논은 지금 논의 물은 임진강에서 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수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심어서 가물면 논물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다수학 재배를 그동안에들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아무리 좋은 거를 재배를 하고 계약 재배를 해도 실용이 타락이 되면 그게 오래도록 지속이 안 됐죠. 그거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채미를 길러서 대나무 학고에다가 담아서 위탁소에 가면 위에는 좋은 걸로 덮고 아래는 헌집 나는 거, 병드는 거를 깔아요. 이게 하루살이 농민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그 사회에서 재배를 안 해보셨지만 잡수실 때는 보셨을 겁니다. 요새 사과 선물셋 박스에 꼭 무슨 그 회사 마크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홀 띄워보세요. 지금도 그게 헛집이 있는 데다가 그런 마크를 붙여놔서 그럼 시장의 상인들 보고 상도율을 지켜라 큰소리 치려면 이런 것도 재배를 또 포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일본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양심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런 것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축사의 사료가 맥주 공장에서 그 삐루가스를 사다가 그 다른 사료하고 혼합을 해서 주는데 어떤 때는 양이 많고 어떤 때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제가 또 이제 짓궂게 그걸 물어봤죠. 먼저는 양이 많았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적으냐.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있으면 양이 부피가 적대요. 수분이 적으면 이렇게 높이 쌓이고.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저도 좀 물어보고는 머리를 긁은 예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파주에 그 농업을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83년도에 이제 참외교련을 맺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84년도에는 답방으로 일본 농협을 가서 몇 군데를 이제 그 금천의 그 이사분들이 몇 군데 답사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참외교련을 맺어서 농업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금천 농협에서는 이 그 잡곡 가공해서 그것만 팔았는데 그러니까 경제사업 농협이라고 해서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사업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 10%도 안 되면 이게 결국은 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농업을 이 신지식을 받아들였다가 농업 발전을 일으킨 게 아니고 73년도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의 농협 청사하고 뭐 마트하고 이 설계도가 한국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설계 자체까지 수입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의 그 생활에 맞는 농업에 맞는 농협을 창설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일본의 농협 그 청사 설계도 또 그 마트를 그 옆에다가 해야 되는 거 또 농협 이 구성 이 모든 게 딱 카피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농협이 이 경제사업으로 농산물 유통하는 게 파주는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미약하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는 땅값이 높아서 그래요. 땅값이 높으면 그냥 농업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땅값만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강원도에서는 본행지 배추가 괜찮다. 연중 판매가 좋고 재배하기도 좋다. 해서 거기서 본행지를 심다 보니까 처음 심은 사람은 그 계산이 맞는데 좋으니까 자꾸 심다 보면 본행지 배추를 갈아엎게 돼. 남쪽에서 양파 심잖아요. 너도 나도 양파를 심다 보면 로타를 쳐요. 그래서 정부에서 농협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우선 그 유통을 해서 거래만 시켜주면 뭐가
농협에서도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운반비를 받는다든지 무슨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농협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해는 이 가격이 폭락하고 어떤 해는 높다? 그러면 이거를 10부 계획을 세워서 50톤 뭐 500평 심던 양파 농장을 줄여서 올해는 300평만 심고 다른 작목으로 바꿔주는 그런 지도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에서 그런 지금 이제 여기 임진각에서 그 인삼하고 장단콩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에는 지금은 이력제라고 있어요. 그 콩 심은 사람 또 출품한 사람의 그 주소 성명 모든 그 재배 기록이 있는데 다른 작목은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뭐 축제를 하고 또 이 3일 동안 그냥 대대적으로 그 판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생겨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안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는요 농협 단위조합장 또 그 지부장 중앙회장 이렇게 이제 그 체제가 있는데 농협 중앙회장이 네 번째예요. 서열이 뭐 외무장관, 법무장관, 뭐 이 내부장관 이런 거 외에 그 다음에 농협 중앙회장이 네 번째 서열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다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 박스를 소포를 붙였어요. 40일 총선에는 농업은 없다. 이게 2012년도에 나온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에는 정치적인 데는 뭐 이건 서열이 뭐 저 아래다 보니까 가서 말을 해도 말발도 안 쓰고 국회의원 그 분포를 보면 농업을 전공한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4월 11일에는 농업이 없다가 농업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농업 배변은 누가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시의원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시간에는 거의 제가 할애를 받아서 농업에 대한 거를 계속 새로운 거를 주지시켜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농업에 대한 예산을 30억을 추가로 해달라고 했더니 28억을 추경해서 시장이 더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30억은 뭐냐? 미생물 양산체제, 저온저장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 요걸 10억씩 해서 증액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28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의회에서 증액이 된 건 못 들어보셨죠? 의회에서 증액은 안 시켜요. 왜?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생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증액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미생물이 지금
그 제조하는 양이 모자란다, 남는다. 이거는 그 소비처를 확실히 알아야 이걸 양산 체제를 해야 농민들이 맘 놓고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또 건설, 뭐 도로 사업이 어디다 몇 킬로를 몇 메타 폭으로 만들어야 되니 도로 사업 이 설치 사업비를 10억을 증액을 해 주십시오.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의원들이 그걸 말을 알아야 말을 하지. 그래서 농업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고 싶은데 뭐 자금도 모자라고 또 기술도 모자라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면 또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에 대한 상담이 아주 저조해요. 왜? 예산이 모자라다. 그 사람들은 예산 타령만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직원들하고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민원을 내면 의원님은 왜 이렇게 앞서가세요? 저는 일본의 그 농업을 봤고 지금까지도 그 정보를 봤으니까 그래도 다른 의원님보다는 조금 이제 한 반발 앞서가는 편인데 그 담당 직원한테 이런 걸 앞으로 하자 그러면 공무원들은 앞서가는 게 너무 신지식이 그 정보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그 가격이 좋은 채소 또 뭐 이 과일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저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했으면 우선 이제 그 분야를 찾아가셔서 면담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타지에 가서 농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 지역의 기후, 토질, 기술은 안다고 해도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물은 다른 공산품보다 달라서 한 번 재배해서 출하해서 돈을 받기가 이 날짜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가격이 폭락이 되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에하고 달라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게 세분화됐기 때문에 시청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그래도 기술센터에 가면 전에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청에서도 제가 있을 때 해외 벤치마킹 부서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벤치마킹부터 하고 와서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앞서간 사람 걸 검토해서 그걸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실패율이 아주 적죠. 그리고 자금도 전에 사람은 많이 들어도 나중 사람은 그런 걸 다 수정해서 실행하니까 예산도 적게 들죠. 그나마도 이 인삼축제, 콩축제에서 가서 보셨지만 첫 해 콩축제 할 때는 모자라서 야단 났었죠. 그래서 어디 콩이 나온다 했잖아요. 없으면 그걸 끝내야 되는데 끝내질 않고 비슷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옛날에 중동에 오일머니가 성할 때 건축 공사를 많이들 했잖아요. 그때 월급이 600불이에요.
그 60년대 말 이렇게 그 중동 건설 현장에 갈 때는. 근데 거기 가서 올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다 사와요. 근데 카메라를 어디가 좋다고 어디서 샀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면 없다 그랬는데요. 있는데도 안 파는 거야. 며칠 동안은. 그리고 얼마 있다 가면 또 살 수가 있대요. 낙타 타고 다니면서 장사한 사람들은 상업을 장사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 되면서 목표가 100만 파주시 만들기예요. 지금 파주시가 50만 남짓해요. 그 50만 대의 파주시의 그 동농복합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농업도 친환경, 재배도 뭐 유기농 하여튼 힐링 그 식탁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 문화관계 또 무슨 단체 이런 것들도 파주에 미술관이 없어요. 50만이 되는데도 미술관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는데도 시에서 모자람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 가장 그 장애우들이 지금 그 고충을 겪는 것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지원받는 게 있는 사람은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을 해서 알바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제한돼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오래됐어요. 2006년도에도 제가 들어가서 그거를 건의하니까 이거는 원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장애우분들은 그 수의원을 만드는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면 또 지원도 받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업은 그 전에 농경사회에서는 한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며느님을 볼 때도 나이 많은 건강한 며느님을 이렇게 보셔야 영농에 그 큰 보탬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할 때는 우선 계획은 나중이고 우선 기술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 기술센터의 담당자를 초청해다가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일본에 연수한 그 관계로 해서 아까 금천농협이 교류 맺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파주축협이 또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축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도입을 해다가 축협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3년 후에 전국 경영 영양평가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축협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산림조합에서 왜 우린 안 해주냐. 그래서 산림조합에도 또 그걸 해줬어요. 일본의 산림조합하고. 그랬더니
투자하고 또 아니나 달라 또 3년 지나니까 모두 1등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교류하는 조합은 산림조합이에요. 그 산림에 관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외정 때도 그 산림 관계의 그 치산 관계 모든 그 뭡니까 그 제도라든지 아니면 공식이라든지 기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운 그 벤치마킹 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효과를 받은 게 97년도에 사방댐을 만들었어요. 계곡에다가. 그 사방댐 만든 게 서울의 우명산에 산사태가 왔을 때 그걸 산림조합에서 그 진단을 해줬는데 사방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었어요. 사태가 나서 그 아파트가 덮쳤잖아요. 그게 바로 사방댐이야. 근데 그 전에 97년도에 파주 산림조합에서는 그걸 해놔서 계곡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계곡물이 많아도 그 사방댐을 만들어서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선진 농업을 하나하나 접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바로 그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그 축산도 우리나라 축산은 그 전경환 씨라고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 동생. 이 사람이 송아지 수입을 독점을 했어요. 한국에도 축사를 확장시켜야 되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송아지 한 마리에 초지 몇 평이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를 초지에다가 방목시키는 사람이 몇 사람 되나요? 몇 사람 안 되죠. 대관령 아니면은 지리산에 시험용으로 하는 거 그것뿐이 없죠. 근데 호주나 미국을 보면 낙농 소 한 마리가 초지가 몇천 평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건초 수입하는 게 미국에 보면 건초만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 가물면 물 주는 것도 이렇게 쭉 판을 넓혀가지고 거기서 기계로다 이렇게 자동으로 물을 주게끔 그런 사람이 건초 수출하는 거를 우리는 사다가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사가 그 농사료도 콩, 옥수수, 밀 다 수입하죠. 건초 수입하죠. 그래서 우유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비싸죠. 처음에 축사하는 사람들이 논농사 채소하는 사람들보다 생활이 좀 더 빨리 윤택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산림조합에서는 처음에 그 묘표장을 할 때 이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어려서 들으셨겠지만은 그 습도가 많고 저온이 되면 묘포 입꽃병이라는 게 생기는 게 있어요. 산림에도 묘목에 입꽃병이 생기면 요 땅 그 닿는 부위가 잘록하게 그 썩어서 이제 그 죽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이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병이 걸려서 전멸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갖다 주고는 묘포장을 아주 잘 길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산림조합은 그 일본의 그 산림조합의 그 경영 방식을 하나하나 접목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저 웅담리에서 그 톱밥하고 그 우두칩 만드는 공장을 준공식을 했어요. 그런 게 바로 한 20년 전에 일본의 산립조합에 가서 견학할 때 거기 그렇게 우두칩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냥 특파식으로 그냥 네? 특파식으로 특파식으로 네. 네. 그래서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그 파주가 지금 100만 만들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0만 만들기. 네. 그런 분은 지금 50만인데 50만을 유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일의 기농인들을 이래 기농 공부하는 사람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파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그 이제 파주가 제일 인구가 적은 이유가 휴전사하고 가깝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인구 유입이 좀 적은 걸로 이래 생각되는데, 그 100만 만들게 한다면은 좀 이렇게 우리 같은 기농 기출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우선 파주시에서 혜택을 주면서 좀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 지금 고향에 사는데 만약에 파주에서 그런 조건을 해주시다면 바로 파주로 이사갈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사기도 되고. 네, 그래서 귀농 귀촌도 벌써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장목별로 또 시기별로 그 귀농 귀촌에 대한 거를 여기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볼 거예요. 예. 네, 그럼 여기 신 의원님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떤 장목에 대한 귀농 귀촌을 한번 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뭐 수도작 아니면은 뭐 사과, 배 따로따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분위기도 나빠질 뿐더러 이 강의하는 사람도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농nghiệp 정책이 각 지자체마다 그 조례안이 너무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상인들이 농사를 짓겠다 해서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잖아요. 용인시는 거기 그 농사 짓는 데까지 갖다 줘요. 또 가져가기도 하고. 네. 제가 고향시 물어봤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도 못해 제가 배토기 관리기를 좀 신청을 했거든요. 배토기가 없대요. 비울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용인시는 왜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데 왜 고향시는 못 갖다 주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자체 조례 안 따면 그렇다고. 그게 네. 법이잖아요. 그 법은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야죠. 그렇죠. 저 좀 벗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농기계 임대 쪽에 10억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건 잘하시네요, 정말. 그래서 거길 갔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그 농기계 빌려간 사람이 면허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대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석 달을 임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 부정으로 사용을 했으면 석 달을 못 쓴다 그래서, 아니 농번기가 돼서 바쁜데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저 사람도 쓸 수 있지. 뭐 자동차도 아니고 면허가 꼭, 아니 농기계 임대 면허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그걸 이제 고치기로 해가지고 뭐 일주일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 이걸 석 달을 못 쓰게 하면 혼자 지치 봐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앞서갑니까 하는 게 이 공무원들은 아이 그거 다 귀찮으니까 그만두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여기 유화선 시장이라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 농가가 30% 되는 농가가 있는 동네에서는 축사를 못한다. 이게 조례가 올라왔어요. 아니 한국의 농촌이 그 냄새 난다고 30% 되는 데에서 왜 못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례가 올라와서 이걸 의회가 아주 야단 났었죠. 근데 저는 2003년도에 그 축사 이주단지 조성을 아까 연천 말씀하셨는데 연천으로 가서 3번이나 뒤져봤어요. 이주단지 조성할 부지를. 그렇게 저는 먼저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축사를 옮기려는데 축사 옮기려면 그 주거지 아니면 하천에서 몇 메타 이런 게 규정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기술센터 소장한테 이주단지 조성을 먼저 해라. 그러면 이거 조례 통과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시장이 비상을 걸었어요. 그 의회에 와서 있는 그 직원들을 전부 병가를 보내서 이 시장이 행정을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야단이 나서 이제 제가 이게 바로 이주단지 조성을 해서 이 조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자치단체 장이나 파주가 도농복합도시면 그거에 얼맞는 그 사업을 하고 행정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농은 없애고 다른 것만 한다면 그 시가 쩔빠리 시가 될 거 아니냐고. 그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뭘 아는 사람이 와야 뭐 100만이 될 수도 있고 2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럼 축사를 이주단지 조성을 해서 장려를 시켜가지고 농가 수입원을 올려줘야지. 그렇죠. 그게 네. 조리장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동네는 사업만 하잖아요. LG 단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아니요. 네.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년도까지 의회를 하다가 시의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뭘 하고 있냐면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농업이 없어. 다른 16개 단체는 있는데 농업 자문위원회가 없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농업정책 자문위원회를 만들 테니 협조를 해줘라. 그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나 또 이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농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아주 동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농업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농민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모인 농민회에서 좀 그 가끔 보면 뭐 영농기술자연합회. 영농기술자 연합회 말고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임 영농회라고 그게 거기에요. 그거예요? 네. 그 사람들 그분들은 좀 어떻게 뭐 입김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요 신현이 어제 4시쯤 여의도 그 꽃마을 거기 행사에 갔다 오다가 이만한 주문을 받았어요.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달라니까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아유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강연을 계속 하던 사람도 아니고 얘 못한다. 극구 거부했죠. 네, 그래서 이 농업 강연을 하는데도 이제 파주에 배 연구 작목반이 있어요. 이걸 한다 그래서 적성을 이제 가봤더니 그 평택에 배 파손하는 사람이 아주 명강사래요. 이렇게 가봤더니 배가 이렇게 아주 매끈하고 색깔도 좋고 해야 되는데 까만 점이 백인 걸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질문을 하는데 내가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이 답변하는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간년에 나중에 그걸 말을 해줬더니 그렇게들 하고 이제는 그 병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건 바로 채소, 엽채도 그렇지만 과수도 미량 요소가 부족하면 겉으로 그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걸 봄서부터 가을까지 매년 연면 시비를 해주거나 토양에 뿌려주거나 해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한번 돈을 번다 그래서 과수원을 했더니 그런 게 생기고 그 병이 여러 가지가 자꾸 생기니까 사전에 예비 지식은 없이 남 돈 버는 것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얘기해 준 사람한테 가서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 하든지 자기가 아주 미쳐야 돼요. 근데 의원님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농가수가 급증했더라고요. 열차가 채 안 되던 게 막 51가구로. 그럼 그때 당시에 뭐 정책적으로 무슨 지원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뭐 수요가 많아졌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글쎄 그런 통계가 어떤 거죠? 아까 주신 아까 두 번째 거 주셨죠. 처음에 세 장 주신 것 중에서 그림이. 전투리 좀 같은. 아, 이 콩 납품. 네. 그리고 이제 농가수가 네, 이 그거예요. 농가수에 급증을 네. 했어요. 예. 근데 그 납품이 콩은 시세가 좋으면 몰리고. 우리나라가 네. 우리는 그 해마다 이제 얘는 개수가 뭐 우리가 비쌌다거나 그 다음에 네, 맞아요. 이런 증상이 많이 있죠. 농사는. 농성을 타보니 네. 누가 잘 돼가지고 점점 더 딱 하면 다 불표가 지원이 있죠. 영어가 좀 잠이 깨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감사합니다. 무슨
그 2011년도에 구제역이 왔잖아요. 예. 구제역이 왔을 때 그 살처분에 대한 70%를 그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규정에 정부 규정의 70%인데 마리수가 많은 사람은 이제 세금이 나와요. 70%를 받아도. 그래서 일본에 연락을 해봤더니 일본에도 세금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임시 면세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면세가 됐대요. 그래서 저도 그 농산부 위원장이 그때 그 토론을 했어요. 국회에서.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마리, 5000마리 하는 사람들은 70%도 돈이 많으니 면세가 나올 겁니다. 임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오후에 답변이 조금 나오니까 뭐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근데 왜 이걸? 파주에 지금은 돼지가 없어요. 구제역 때 파주는 전부 살처분을 시키고 그죠. 없애버렸어. 그죠.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경영하는 그 관리자들의 말이에요. 중앙에서. 오늘 좀 생각했죠. 아니 국가 정책에 의해가지고 살처분을 했는데 그걸 수익을 봐가지고 그거다 지금 메인 날 그게 네? 맞아요. 완전히 그냥 소리 저는 하여튼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300명 중에 여기 4월 11일 그게 아니고 내가 한번 들어와서 대변을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도 농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들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관심이 없어요. 돈 되는 일만 다들 챙기니까 그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누구만 없더나 뭐 정치인들 보세요. 저희가 뭐 변호사, 검사, 법무가 출신이고 일반 사업가라든지 그냥 일반 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보세요. 예. 아무리 이게 좋은 문구를 가지고 국회의원 면담을 하려도 비서관이 나와서 이거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없어져. 그 어느 국회의원이래요? 아니 여기 의원님 우리 여기 파주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해서 뭐 신방법은 없으신가요? 파주의 국회의원은 더 해요. 윤호덕 씨요. 알질 못하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식량 위기 강문노불 아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쌀로만 하면 우리나라 곡물만 하면 23%냐? 네. 아시는군요. 네. 그 외의 거는 전부 밀수입이야. 국내에서 뭐 콩 이런 거 조금 심는 거 요새야 우리 국산 밀로 빵 만드는 사람이 생겨서 그렇죠. 그 밀이 얼마치나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눈 안 왔죠? 봄에 가물죠? 그럼 올 영농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좁아서 큰일 나면 그 넓은 데 가서 사오면 되지 않냐 하는데 소련, 러시아 전쟁, 미국 가뭄, 중국의 수출 금지, 월남에도 쌀 수출 금지, 다 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쌀 지금 다 그냥 저장만 해놓고 있어요. 옛날에 러시아가 밀이 없을 때, 식량이 없을 때 미국 가서 식량을 달래니까
우주산업하고 바꾼 거예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우주산업 연구팀이 일본으로 다 갔어요. 팀별로. 근데 지금 미리 러시아에 어느 정도 저장이 있으니까 또 전쟁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미리 많이 나온답니다. 생산이 많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다른 물가들 오르는 거 들으셨잖아요. 예. 아까 축사 말씀드렸잖아. 모든 밀, 옥수수, 콩 다 수입, 풀까지 수입.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소원인데 남북 통일이 됐을 때는 이북에 제일 먼저 줘야 될 게 뭐겠어요? 쌀이. 네. 쌀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물고 쌀 저장비가 얼마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주문을 했냐면 지금 쌀 저장이 길어야 4년이에요. 쌀 저장을 10년간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잉여 농산물을 10년 동안 저장을 해 양이 있어서 이북에 50만 톤, 100만 톤 보내도 국내 쌀값에 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전에 쌀 그 저장량의 그것만 있는데 여기서 50만 톤, 100만 톤을 빼나가면 국내 쌀값은 치솟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 개발을 합시다. 듣지가 안 들어. 이북에 쌀 주려는 얘기냐 이거예요. 쌀 줄 때 주더라도 우리나라 그 쌀값의 변동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미래 전쟁이 식량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2050년대니까 우리나라 작업 자생률이 5.9%밖에 안 돼요. 예. 아우, 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예. 아시잖아. 쌀은부터 하듯이. 근데 보세요. 영농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건 다음에 또 아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냐? 고등학교 지금 여기 제1고등학교가요. 인문반이 10개 반이야. 그리고 실업계가 2개 반이고 그 10개 반 아이들은 다 대학에 입학시험 보러 가. 그 2개 반은 실습을 많이 하니까 이 시험 볼 마음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광탄면에 서원벨리라고 골프장이 있어요. 여기 실업한 아이들을 여기 실습을 보낼 테니 실습생들 좀 차출해 주세요. 이제 교장한테 그래가지고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장하고 같이 이제 그 골프장에 가서 이사하고 협의를 한 달에 120만 원을 주고 실습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여기 취업을 원하면 취업까지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그 얘네들이 이제 골프장에 나무 많잖아요. 나무 관리, 필드 잔디 관리 이런 걸 하는 거를 이제 해준 거야. 그러면 군대 가서는 군대 골프장이잖아요. 그걸로 배치해주고 또 제대하면 또 골프장에 또 여기서 해서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골프장 취업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골프장 관리가 손에 익어서
평생 직장이 되는 거야. 대학교 안 가도. 물론 잠시 대학교 간 친구들 보면 자존심 상하겠죠. 그래서 이걸 했어요. 한 번 하고 제가 떠나오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이제 조직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거는 안 하고 말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야. 그래서 이제 파주시의 시장이 이제 누가 되든지 또 경기도 도지사가 누가 되든지 이번에는 저도 마지막이다 하고 이런 거를 인수위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이런 큰 봉지, 한 봉지는 포르투기스로 찍은 거 그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반송을 했어. 제가 오늘 그 가져오려고 했다 말았어요. 괜히 그 대통령한테 항의하는 그 잘못되면 또 이런 국가야. 아니 우리나라가 그 비례의원들이 한 50여 명 됐잖아요. 그 안에 네. 농업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한 50여 명. 기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네, 50명 그 안에도 농업 전문가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맞아요. 저 당에다가 저 기부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중앙에다가.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우위로 못 올라가요. 네. 일단은 우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 지금 완전 뭐 4사선은 5사선까지 하는데 이거 보세요. 진짜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안 받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보내는 거야.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농업을 아는 사람이 거기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저 의장님께서 전부 농업하는 사람들 한번 단체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신뢰를 네. 저 신문고에 한번 그래서요. 올리시죠. 그래서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79이에요. 이번에 이 정치에다가 건의해서 안 되면 저도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도나 이런 시하고 좀 어떻게 이런 거 한 건이라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 지금까지 이제 아까 이거 사진 보셨지만 이게 덕천리 재판지장이에요. 이 사람이 김현호 씨라고. 그래서 이 도지사 정책이나 이 시장 정책도요. 시장 여기 후보들 농업 정책 보세요. 그 홍보물 오면 그거 한번 보시라고. 농업에 대한 정책은 거의 못 먹은 것 같아요. 예, 있어도 그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서 닿질 않아요. 그 전부 우위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기 자리.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건강할 때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농협이 여기 탄현이나 원롱 사시는 분 계세요? 네. 파주시 조합 중에서 원롱 탄현이 가난해요. 맞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가난해서 이렇게 농협 합병을 해야 된다. 왜? 원룸 농협 하나에 재정하고 5개, 6개 농협 합한 재정하고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야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한테 농협 합병을 건의한 게 이게 언제 거냐면 13년도예요. 2013년도서부터 이걸 주장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먹어야죠. 농협 저기 단위 농협 있잖아요. 네. 수학청들도 이제 자기 지키기 위해서 네. 그걸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중앙에서 맘만 먹으면 해요. 그러니까요. 중앙에서 네. 하는데 단위농협 수학장들이 자기 밥을 안 나라고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예요. 그게. 네. 그래서 축산 그 구제역에 왔을 때도 축산농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걸 이자 탕감을 해달라고 하는 걸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시청에다 대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이 답답한 거는 신 의원님한테 건의해서 기술센터가 파주시의 농업 그 센터니까 좀 들려달라고 하세요. 전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아닌가. 아니, 솔직한 말씀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네, 그렇게 하셔서요. 뭘 하시려면은 잠깐 그 전에 그 참외 이제 기르는 사람 얘기해요. 한 동네 몇 사람이 참외를 기르는데 자기가 쓰는 농약은 잘못을 잡아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는 거야. 장담. 근데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채소는 이렇게 옮기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병이 걸려서 자기한테 오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시작을 하신다.